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개강이죠. 그래, 어떤 놈이 올지 궁금했죠. 좋습니다. 제 이름은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다시피 서창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잠시 저를 소개하고, 그 다음 이제 강의를 좀 어떻게 진행할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를 오늘 좀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 강의 듣게 될 내용인 그 행정법의 전체 체계 이 부분은요, 앞으로 여러분 행정법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설계도가 되게 될 겁니다. 일단 설계도가 구축이 돼야만 거기다 벽돌을 놓는 건 이제 그 다음 쉽게 가게 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저는 그 양력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행정고시 준비를 했었고요. 행정고시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시, 행시, 외시 세 개를 다 했었어요. 세 개를 다 해가지고 동시에 세 개 1차를 다 붙었어요. 세 개의 시험을 2차 시험장에 다 가기가 아마 가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무고시는 포기하고 사법시험하고 행정고시만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관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뷰 준비까지 다 해놨었는데 어떻게 이 시험이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 이제 행정고시 직렬 중에서도 가장 적게 뽑는 직렬이죠. 법무행정 직렬. 1년에 많이 뽑아요. 보통 평균 한 3, 4명, 5명 이렇게 뽑는데 저는 여기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이제 사법시험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운명의 장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하늘이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분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 부분은 그냥 맡겨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직은 저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저를 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버려버렸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새로운 일도 있고요. 꿈을 찾아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 학원을 비롯해가지고, 그거 보시면 이제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이제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경찰분들을 상대로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요.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참 쉽게 배울 수도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가 좀 특별히 마련된 강의예요. 원래 제가 지금 스케줄상으로 이 예비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바빠가지고. 근데 이 정성균 선생님이 이번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또 이 정성균 선생님의 교과서를 또 한번 볼 계획이 좋은 계기가 되는 거고, 제 책도 지금 개정판은 올해 8월, 7월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이 책으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행정법 강의 이 책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또 색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배워도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라고 특별 강의 형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배웁니다. 쉽게. 알겠어요? 아마 이 신림동에서 아마 저보다 행정법을 쉽게 전달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가장 쉽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법 강의하면 여러분 좀 지루하고 재미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자고 강사도 자고 같이 자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법 과목이 갖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딱딱하잖아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사실 논리 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만큼 더 재미있는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논리 체계적인 과목이 이 행정법이라고요. 법은 논리 체계학이거든요. 이걸 잘하면 여러분들 1차 시험에 있는 PCS의 그 언어 논리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언어 논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 법 공부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 소개는 간단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출발 잠시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가 문제인데, 이 첫 번째 이제 교재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행정법이 됐든, 그 다음에 경제학이 됐든, 저도 공부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회과 공부는 다 해봤어요. 20몇 과목을 공부했다고.
고시 세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안 해본 게 없다,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강의할 때도 제가 많이 반영이 돼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정법 관련해서는 딱 교재는 두 권만 있으면 돼요. 그 두 권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 한 권. 이 기본서는 뭐 교수님, 그러니까 출제 연급되는 교수님들이 쓴 책도 있고, 그 다음 그 교수님들 쓴 여러 책을 갖다가 수험서에 맞게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편제 형태로 강사들이 만든 책이 있다고요. 근데 수험서로는 교수님들의 책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정화시켜가지고 다듬어 놓은 것이 이제 학원 강사들이 만든 여러 편제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한번 기본적으로 기본서가 하나에 딱 축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결집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기본서에다가 사례집이 딱 한 권 있으셔야 돼요. 그 사례집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기출 사례집이에요. 가장 좋은 문제고 사례를 연습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이 딱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장용 법전. 이거 이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강사들이 쓴 책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이 핸드북은 뭐 교재가 아니에요. 이건 교재가 아니고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딴짓 하지 말고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보면서. 아시겠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걸 무슨 기본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최종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 교재는 이 두 권이에요. 기본서하고 그 다음 뭐 사례집 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사례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를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사례를 풀어내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사례로 연결되는가, 그걸 여러분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보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예비순환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1순환 때부터는 이 사례와 기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통체행위를 배웠다. 그럼 이 통체행위가 실제 문제로 사례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걸 공부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 하늘과 땅 사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전쟁터를 알아야 전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준비할 때도 효율성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항상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을 기본서에다 옮겨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돼 가는구나. 그걸 이제 미리 알고 공부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서 한 권, 그 다음 사례집 한 권, 이거 두 개의 어떠한 것들 결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양을 계속 줄여 나가야 돼요. 공부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에요. 시험장에 배낭에다가 책을 엄청 지고 들어가요. 시험장에. 그 미친 짓이에요. 시험장에서 뭘 본다고 뭘. 하여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공부량이에요. 공부해야 될 양은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계속 줄여 나가는 거라고. 근데 투입하는 시간은 계속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완전 하루에 18시간 정도 투입을 내가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래야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넘쳐 흐르는 거라고요. 초반 급발, 개글발이라고 처음에 보통 계획 세우면 하루에 열 몇 시간 공부하고 잠은 3시간 자고 막 계획 세우다가 한 달 지나면 바뀌어 있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소박한 데서 출발하시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 하루에 6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공부량을 보통 사람이 무슨 100페이지 잡으면 저는 한 70페이지 정도만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달성하는 습관을 가졌다고요. 달성하면 저한테 뭘 준지 아세요? 보너스로 소주 2병. 이래가지고. 그날 배웠던 거 2병으로 다 이제 까먹게 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자신감이 생긴다고. 나와의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건 나는 뭔가 해도 한데 이게 없어버리면 게임 끝난다고요. 근데 소박한 계획일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언제나 내 의지대로 실현된다. 이게 잡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부량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양을 줄여. 그걸 우리는 보통 단건화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저것 짜집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이는 게 단건화가 아니고요. 시험에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선별해 가는 거. 이게 단건화 작업이라고.
그래서 결집된 진짜 시험장에 필요한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다듬고 하는 게 공부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이 다듬어 놓은 양이 적어야 해독수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명한 지식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이게 양이 많아 보세요. 얼마나 흐릿하게 들어가겠어요, 시험장에. 여러분 객관식도 아니고 써야 되잖아요, 주관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양을 줄여 나가도록 하라고. 현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무슨 자료 같은 거 많이 안 나눠줘요. 쓰지도 못할 자료고 왜 나눠줍니까? 그리고 강사들이 나누는 자료 중에 바로 이런 기본서에 딱 연필로 가필해서 쓸만한 것들은 딱 집어넣고 다 찢어서 버려야 돼요. 자료는 쌓아놓은 높이만큼이나 여러분의 근심만 높아져 한다고. 절대 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32살 때 고시 준비 들어갔어요. 웃기죠? 제가 이제 대학도 27에 들어갔어요. 그래, 집안 형편상 제가 제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유곡절 끝에 대학도 늦게 들어가고, 뭐, 시험도 그러다 보니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고, 뭐 돈을 벌어가지고 시험을 준비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2살 때 고시 준비하니까 주위에서 다 말렸죠. 폐인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3년치 돈 벌어갖고 이제 3년 계획 잡아가지고 이제 공부해서. 그리고 35살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엄청 늦었죠, 모든 게.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때 뭐 배수진을 치고 했어요. 어차피 저는 뭐 노숙 생활하고 있었고, 시험 떨어지면 다시 노숙자 서울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어떡하긴 서울역 가면 되지.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 무슨 걱정하고 막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담은 하지를 마시라고. 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아무도 몰라.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지 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하늘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두 사람도, 될 만한 두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교재 부분은 이 기본서 한 건하고, 그 다음 사례집, 그 다음 이제 법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나눠줍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법전과 같은 법전을 갖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어느 종문이 있는지 손에 익을 정도로 그걸 계속 찾아야 돼요. 오케이? 예, 결국은 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법학이라는 건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이 법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답안의 출발도 이 법 조문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면서 이 교재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가 뭐 누가 넣었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최종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제 기본서를 택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차피 제가 왜 7월에 출간하느냐면 올해 여러분 시험, 올해 여러분 말고 지금 여러분 선배들 올해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6월에 시험이 있거든. 그거까지 반영해가지고 제가 책을 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월에 책을 출간을 하는 거예요. 제 개정판을.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공부 방법은 뭐 자꾸 물어보는데 뭐 별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부 방법은 각자 자기 개성에 맞게끔 합니다. 이 공부 방법인데, 이제 주관식 공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 기본이 이제 첫 번째가 이해를 시킵니다. 이건 이제 강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는 강사를 잘 만나야 돼요. 가장 위대한 강사는요, 어떤 강사인지 아세요? 나한테 맞는 강사가 최고의 위대한 강사라고요. 남 따라 장애 가지 마시라고. 여기 지금 신림동에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행정법 강의하는 강사 치고 띨빵한 강사가 있겠어요? 금방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다는 건 나름의 다 기본적인 특징과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요. 다만 그 특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가장 매치가 되는 강사를 고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남 따라 장애 가지 말라고요. 저 강사 괜찮, 그 친구한테 괜찮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는 이건요. 행정법 혼자 이해 안 되니까 하고 났을 거 아니요? 아니야? 이해되는데 왜 왔어, 이게? 그래,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사를 잘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좀 법학에 좀 조예가 깊다. 그러면 좀 깊이 강의하는 사람을 듣는 게 좋고, 태어나서 법을 처음 배운다. 나는 좀 이 법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 또 단계별로 강사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1순환 때는 이분 들었다가 2순환 때는 저분 들었다가 이게 다 나름의 장점을 취할 수 있고 내가 현재의 높이, 지금 말해서 나의 행정법 실력에 맞게끔 그만큼의 배치될 수 있는 강사를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 스스로 결정할 주체가 돼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이해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못되면 혼자 책을 못 읽어내잖아요. 혼자 책을 읽기 위한 과정이 이해 단계라고요. 이해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해된 걸 정리를 해야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강사가 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된 지식을 이게 정리하는 게 아까 이거라고. 이 과정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리된 지식을 하염없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반복 학습. 이게 이제 숙련 과정이라고. 숙련된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표출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쓰는 연습을 해요.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종이에 쓰면서 공부하라고요. 이거 뚱깨를 길러놔야 된다고요. 2시간 동안에 그 답안지를 써내기가 만만치 않다고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계속 써야 돼요. 이거 팔 근육을 강화시켜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채점자는 여러분이 표출한 거 갖고 채점을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답안 표출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표출 능력을 이제 기르셔야 돼요. 이게 테크닉이죠, 테크닉.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4단계 발견에서 그성을 밟아서 쭉 공부를 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순환이 곧 이 2의 단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전체적인 전 과정을 이제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예비순환이죠. 예비순환하고 여러분 1순환.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이 뭐고, 이제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판례, 학설, 체계, 논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예비순환, 1순환.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강사로부터 이제 여러분이 독립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책을 혼자 읽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예비순환, 1순환까지 교과서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순환부터는 뭐 하느냐면, 2순환부터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면, 사례 연습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례 연습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3단계, 3순환. 이 3순환은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4는 뭐예요? 이건 실전이지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단계를 밟아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진행하게 돼요. 이건 뭐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강사분들도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실린가의 기본적인 간섭법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총 예비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순환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 교재도 지금 이 정승규 선생님이 쓴 이 행정법 강의에도 아직 개정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 정도 좀 개정판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반영 안 된 내용들은 제가 보충 자료로 아마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어진 것들. 아직 여러분 시험장용 법전이 올해판이 안 나왔더라고요. 올 서점 가보니까. 뭐 4월 이후에나 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더라고요. 뭐 법전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뭐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제가 자료를 잠시만 펴보실래요? 보충 자료를. 잠시만 펴보시면은,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그 행정법 입문턱 강의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4페이지 펴 보시면 제2편 행정법의 체계, 이게 이제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행정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설계도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에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강의 계획표에 보면은 오늘 행정법 체계 잡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부터가 이 정성균 선생님 책의 보충 자료로 제가 이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이런 보완해야 될 내용들. 그 행정법 강의 보충 자료가 17페이지부터 제가 아마 쭉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이 책에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 뒤로 넘겨보시면은 그걸 해설을 해서 집어넣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행정기본법, 그 조문들을 약간 해설을 달아가지고 아마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몇 페이지죠? 그렇죠. 53페이지에 보면 행정기본법 해가지고 이게 조문 내용은 여러분 법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조문들에서 여러분 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조문들에 대해서 해설을 제가 붙여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게 될 거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